안녕하십니까, 복파 플러스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또 오랜만에, 늘 오랜만에 뵙고 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미미입니다. 꼬조입니다. 저는 화평맘입니다. 네, 화평맘 다시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오늘은 미미 말고 누구야? 다랑어. 다랑어. 다랑어가 지금 바쁘셔갖고 못 오셨네. 먼 바다로 나갔습니다. 네. 뻐꾸기 찾아 가신 것 같습니다. 네. 자, 간단히 그래도 오랜만이니까 또 한번 간단히 좀 어떻게 지냈는지 소개 좀 해주세요. 한 계절씩 가는 것 같아요, 막. 네. 뭐 이번 여름은 지금 저희가 녹화하고 있는 시점에 거의 여름이 끝나가고 있긴 하지만 비도 참 많이 오고 해서 야구를 많이 안 해가지고 또 한편으로는 아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너무 다행스럽기도 하고 왜냐면 너무 죽을 쓰고 있어서 삼성이셨나요? 그놈 자식들 안 보는 게 아쉽기도 하고 시원하기도 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삼성이 지금 가망이 없구나. 롯데는 잘 되나? 롯데도 뭐 저희랑 큰 차이 없습니다. 왜 전통의 구단들이 왜 그래? 미국은 뉴욕 양키스 그럼 늘 위에 있는 그런 거 아니야? 그렇다고 하지만 롯데와 저희를 함께 묻기에는 저희는 이미 전성기와 그런 다 해본 팀이고 거기는 30년째 무관의 팀이고 좀 다르죠. 제가 생각해도 저도 기억해요. 80년대 우승 한 번 하고 끝난 팀 아니야? 최동원 때. 그렇죠. 최동원 때 마지막으로 우승하고 아니 마지막은 아니고 그 이후에 염종석 때 1992년에 롯데가 우승하고 지금 31년째 가장 오랫동안 우승을 못 해본. 야, 그럼 우리 꼬전님은 기억이 없네. 저는 롯데가 모르는 뭐 얘기. 하는지를 아예 모르겠네. 롯데 카드 몰라요? 원래 못하는 팀인 줄 알았어. 그건 맞습니다. 아, 원래 그래요? 못하는 팀. 다만 그 최동원 정신 하나로 버티고 있는. 근데 우리 복파 플러스도 오래된 것 같은 게 예전에 처음 뵀을 때는 삼성이 그래도 좀 잘했을 때였던 것 같거든요. 거의 한 그때가 10년, 언제입니까? 그때가 10년 전, 8년 전. 누가 있을 때 전성기 잠시 최근 전성기가 누구였더라? 구자왕 있을 때인가? 구자원 전성기 마지막이고요. 저희가 5년 연속 우승을 한 맞아. 전무후무한 그때가 있었죠. 지금도 깨지지 않았고 앞으로도 깰 팀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위협을 달성한 팀이긴 하죠. 알았어요. 자, 우리 꼬전님. 여기서 알았다고 끝날 문제입니까 이게 지금? 우리 꼬전님. 저는 이사를 이제 곧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그 이사하느라 좀 정신이 없었던 여름을 보냈습니다. 집도 빼고 또 집도 구하고 근데 고생했네. 네. 네. 또 우리 화평감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종횡무진하신 것 같은데. 네. 네. 저는 올 여름에 코로나 이후에 이제 열린 메이저 대회 2개 성서한국과 선교한국을 풀타임으로 다 참석한 전국 유일한 사람이 아닐까. 와. 네, 우와. 이렇게 뜨거운 여름을 잘 보내고 왔습니다. 주광사님, 성공 주광사님. 아, 네. 그런 분이에요. 감히 저희가 이 네. 누추한 곳에 네, 맞습니다. 은혜 많이 받고 왔습니다. 네. 저는 나니아의 옷장입니다. 저도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겠어요. 올 여름 진짜 무난하니 정신이 없었고. 옷장에 제습제 몇 개 넣어놓고. 그때 그러게. 사모분이 오셔가지고 전혀 다른 거의 뭐 간지럼 피기 같은 느낌. 아, 네. 여기 바빴어요. 저도 그냥 로잔과 더불어서 로잔 얘기하면 참 많은데. 로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럼 오늘 첫 책은 자, 우리 화평만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네, 제가 책을 소개하기 전에 문제를 하나 좀 내보겠습니다. 좋아요. 자, 이 세 문장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맞춰보시기 듣기 바랍니다. 문제네. 듣기 평가. 9와 4분의 3 승강장에서 너를 기다려 런어웨이. 어떻게 이별까지 사랑하겠어? 널 사랑하는 거지.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내 샴푸 향이 느껴진 거야. 이게 지금 한 문장이에요? 세 문장이죠. 잘못했나? 네네네. 근데 네, 세 문장에. 그나마 연령대로 봐선 제가 맞춰야 될 그러니까. 분위기인데 잘 모르겠어요. 아, 진짜요? 네. 아, 정말 모르십니까? 공통점이 뭐냐고? 이 문장이 뭔지는 아세요? 노래 가사가 노래 노래 제목인 것 같은데. 맞아요. 노래 제목들. 아. 네, 맞아요. 노래 제목입니다. 네, 맞아요. 그거밖에 모르시겠죠. 위에 두 개 모르겠죠. 네.
맞습니다. 이 세 문장 노래 제목이고요. 공전의 히트를 기록한 노래라는 오. 공통점과 더불어서 노래 제목이 길어서 화제가 된 그런 노래. 이게 정말 제목이에요. 가사의 일부이기도 하지만 오. 제목인데요. 첫 번째 노래는 투마로우 바이 투게더, 이름하여 투바투의 노래 제목이었는데 9와 4분의 3 승강장에서 너를 기다려 런어웨이 무려 20글자. 이거 어디 퀴즈 때 본 거 들은 오. 거.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악동 뮤지션의 악뮤의 맞아요. 노래 제목이고 어떻게 이별까지 사랑하겠어 널 사랑하는 거지 19글자. 세 번째는 장범준의 노래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내 샴푸 향이 느껴진 거야 19글자. 와, 길다. 네, 요즘에 이렇게 제목을 길게 적는 게 트렌드라고 저희 고등학생 딸이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트렌드에 걸맞게 오늘 제가 소개할 책은 무려 이 앞에 문장 3개를 딛고 28글자의 제목을 가지고 있는 책입니다. 이야. 이름하여 제도권 선교의 대안이며 시의 적절하고 지극히 성경적인 풀뿌리 선교. 와, 28글자. 이게 정말 책 제목이에요. 모델 것 네, 같은데요. 이게 책 제목.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풀뿌리 선교라고 줄여서 부르기는 아. 하는데 원제는 28글자였다는 거. 담대하다. 네, 이게 담대하다. 제목입니다. 요즘 진짜로 네. 그런 긴 제목의 책들이 제법 나오더라고요. 네, 진짜 약간 트렌드 같기도 하고. 네, 맞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주님을 만나고 국립세무대학에서 회계학을 가르치는 교수로 살다가 인도네시아 선교사가 되어 족자카르타의 두따 왓자나 대학에서 회계학을 가르치며 인도네시아 대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한 전문인 선교사 손창남 선교사님이십니다. 그분이 쓴 거? 네. 그리고 손창남 선교사님은 현재 제가 일하고 있는 조이 선교회의 대표님이시기도 합니다. 공무 수행하러 오셨구나. 지금. 네, 그러네, 맞습니다. 그러네. 홍보를. 조이 선교회 부대표가 복교에 와서 이런 걸 해도 되냐고 이게 조이의 일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름하여 오늘 방송은 본격 조이 선교회 대표님 헌정 아부 방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링크를 그리고- 꼭 보내드려야겠네요. 아 그럼요. 보내드려야죠. 부제는 조이에서 부대표로 살아남기. 네. 부대표도 빡세다. 네. 그리고 이름하여 잊지 마요 한번 외쳐보는 손창남 대표님 사랑합니다. 편지 한번 보내주세요. 아, 네. 못했던 거라고 아, 하세요. 네. 대표님 휴가 잘 보내고 계시죠? 제가 열일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정신 차리고. 일단 표지부터 좀 보여드리면 이 책이 일단 그 시대를 반영한 트렌디한 긴 제목이 28글자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통 선교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일반적으로 떠올리는 뭐 타문화 사람들의 사진이나 아니면 뭔가 되게 불타오르는 열정적인 그런 선교사님들의 헌신에 대한 이미지가 아니라 되게 예쁜 초록색 빛깔의 약간 옥색 뭐 아무튼 뭔가 이런 되게 파란 빛깔의 레고 사람들이 이렇게 있어요. 레고 블럭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예. 근데 이제 이쯤에서 최측근이 드리는 TMI를 말씀 좀 드리자면 요 책을 표지 디자인을 한 분이 우리 손 대표님의 따님이세요. 예. 그래서 아빠가 책을 쓰고 딸이 디자인을 한. 예. 아 너무 정말 예쁘지 않습니까? 네. 우리 대표님 가정이 이 정도면 이쯤 하늘색은 뭐라고? 네, 이런 뭐라고 하면 민트색? 민트? 민트색. 네, 근데 요즘에 이런 색깔 되게 유행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블록 사람들을 자세히 보면 이제 사람들이 축구 선수, 화가, 승무원, 의사, 직장인, 경찰, 요리사, 노동자 이런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이 책의 비밀. 그리고 이제 이 그림들의 의미를 짐작할 수 있는 설명이 책의 33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이제 그 33페이지에 이 책의 제목인 풀뿌리라는 말이 어떻게 이 책의 제목이 됐는지 이제 우리 대표님이 그 풀뿌리 민주주의에서 힌트를 얻어서 이 책의 제목을 쓰게 됐다고 설명을 하고 계세요. 설명에 보면 국민들이 대표를 뽑아서 실시하는 간접 민주주의가 제도화된 민주주의라면 풀뿌리 민주주의는 주민들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직접 민주주의라는 국립국어원의 정의가 있대요. 그래서 그 정의를 따라서 이제 이 선교 파트에 이걸 적용을 하면 선교사라는 대표들이 하는 간접 선교가 여태까지의 제도화된 선교의 정의였다면 이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직접 선교에 참여한다는 의미로
풀뿌리 선교라는 제목을 쓰게 되었다고 책의 33페이지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선교는 이제 네. 모두가 할 일이다. 네. 그런 이제 그 정의 가운데 이 책의 그림을 보면 이제 좀 이해가 되는 거죠. 네. 여기에 그렇게 그려져 있는 뭐 노동자, 화가, 승무원, 축구 선수 이런 분들이 다 선교사다. 이제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리고 저는 아까 계속 힘주어 강조했던 것처럼 이 풀뿌리 선교에 대한 의미가 하필이면 책 33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다는, 약간 막 민족 대표 33인 같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물이 많은데. 그래요? 네, 그래서 이쯤에서 한번 또다시 외쳐보는 사랑합니다 대표님. 네, 딸랑딸랑 이런 거 해주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혹시 우리 대표님 이 방송 들으신다면 부끄러움은 대표님의 몫인 거죠. 제가 아까 조이에서 부대표로 살아남기라고 부제를 정했으나 저 대표님 입장에서는 정말 조이에서 손발 오그라드는 대표로 살아남기 이런 거라고. 대표님이 왠지 더 극한 직업일 것 같아요. 그죠, 대표님이 더 극한 직업인 거죠. 아마 지금 휴가지에서 몹시 귀 간지러우실 거라고. 네. 그리고 이제 이 책을 소개하는 이제 앞쪽에 추천사에 보면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촌철살인의 추천사가 하나 있는데요. 이제 올해에 그 선교한국의 새 사무총장님인 최윷 선교사님이 이 책의 추천사를 쓰셨어요. 근데 그 추천사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라는 표어처럼 선교는 선교사에게 맡기고 부담 없이 살아왔습니다. 이 부담스러운 선교를 제도권의 파송 선교사들에게 위임해 버린 뒤 수수료, 즉 선교 헌금만 내면서 부담을 덜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이 나왔으니 이제 어찌한단 말입니까? 이렇게 추천서에 써 있어요. 네, 네. 이제 올해도 이제 선교한국이 아까 제가 초반에 얘기했던 것처럼 있었는데요. 이제 원래 제가 예전에 더 이제 젊었을 때 선교한국 다닐 때 선교한국 모토가 보내는 선교사가 되든지 아니면 나가는 선교사가 되든지, 그러니까 보내든지 나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라. 이게 이제 오랫동안 제 기억에 선교한국의 모토였는데 이제 명실공히 선교한국의 새 사무총장님이 친히 이 책의 추천사를 쓰면서 이제 그런 시대는 끝났다라고 선언하신 것이 아닌가,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도 제가 선교한국 대회에 참여했는데 넷째 날 그 주제가 총체적인 선교 해가지고 요 풀뿌리 선교의 내용을 대체적으로 다루는 뭐 뱀이라든지 이제 이런 분들 오셔가지고 강의하시고, 그래서 비즈니스 에즈 미션. 방울뱀이 아니고 뱀이다. 예. 네, 그래서 저에게 그 선교한국이 아주 도전이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이제 뭐 제가 뭐 선교계를 잘 알지는 못하지만 어쨌거나 선교계에서 이런 이야기는 아주 새로운 이야기는 아니고요. 이전에도 이제 이런 얘기들이 쭉 발전하는 과정 가운데에 이제 예전에는 선교적이다 이런 단어를 영어 단어로 쓸 때에 missionary 이런 단어를 그러니까 그게 이제 보통 선교사 이렇게 명사로 알려져 있는데 형용사로도 쓰인 적이 있대요. 그래서 선교적이다 할 때에 missionary 이렇게 썼는데 이제 그때에는 그 missionary라는 단어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 복음을 들고 타 문화권에 가는 선교사들의 그런 선교적인 행동들을 이야기할 때 이제 그 단어를 이제 주로 썼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소위 그 선교지에서 뼈를 묻겠다는 결심으로 나간 분들을 그 미셔너리라고 이제 불렀다고. 예, 네, 그렇죠.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 미셔너리라는 단어를 넘어서 요새는 선교적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 미셔널 이라는 단어를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제 귀에는. 그래서 그때 미셔너리라는 단어가 선교적이다 이렇게 쓰여질 때에는 선교가 단지 타 문화로 직접 나가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 자체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선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자세히 기록해 놓은 책이 성경이고, 선교하시는 하나님이 선교 목적을 따라 만드신 공동체가 교회다. 이제 이런 인식으로. 그래서 이번에 선교한국에서 제가 좀 인상적이었던 것이 이제 그 총체적인 선교를 강의하신 이제 어떤 사업가시면서 선교사님이셨던 것 같은데 이제 그분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이 먼저입니까? 선교가 먼저입니까? 교회가 먼저입니까? 선교가 먼저입니까? 그리고 답은 둘 다 선교가 먼저입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결론을 내리시는 그런 이야기들도 선교한국에서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아무튼 이 책에서 손창남 선교사님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복음적인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을
전통적인 선교사 미셔너리와 대비해서 미셔너, 그러니까 미션에다 이하를 붙인 미셔너라고 명명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너가 하는 일이야. 미셔너, 미셔너, 예. 미션 너 미셔너, 네. 이런 컨셉으로 가는 들어가고 겁니까? 있어요. 네. 아멘. 가까이 앉은 순서대로 지금. 그런가. 예. 뭔가 죄송한. 예. 그래서 우리 말로는 그 미셔너를 선교인이라고 책에서 좀 쓰고 계세요. 선교인, 선교사, 선교인 이제 그렇게 구별해 가지고 쓰고 계세요. 그리고 한마디로 예수님을 알고 믿는 사람에게는 이미 그 안에 예수 DNA, 소위 예수 바이러스가 있기 때문에 그 곁을 지나거나 머무르는 사람은 예수 바이러스에 전염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 책의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개인적으로도 소위 삶의 복음이 무너지고 말로만 복음을 외치는 한국 교회와 그리고 최욱 사무총장님의 그 추천사처럼 선교는 선교사들에게 맡기고 종교 생활과 일상 생활을 분리해서 사는 것에 익숙해진 한국 교회의 선교부 혹은 일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책이 큰 도전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책을 오늘의 책으로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인사도 참 길었는데 말도 엄청 기네. 내용이 끝난 줄 끝이에요. 다 했어요. 또 네. 궁금증이 유발돼야 돼요. 네, 저 조금 궁금한 게 네. 있어요. 이게 뭐 개념적으로 지금까지 설명해 주셨는데 그럼 그 네네. 미셔너가 어떤 일들을 구체적으로 하는지 예시 같은 것도 나와 있나요? 네. 예. 여기에 그런 이제 미셔너들의 예시, 그러니까 정말 그 손성 기자님 알고 계신 미셔너들의 구체적인 이름이 나와요. 그래서 어떤 미셔너는 이런 일을 통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고, 어떤 미셔너는 이런 형태로 이렇게 살고 있고, 그래서 뭐 이제 주로 우리나라에 계시는 분들은 이제 타문화에서 이주해 오신 그런 이주 뭐 노동자들, 여성, 뭐 아니면 이주 그 유학생들 이제 이런 분들 사역하시는, 그래서 역사적인 관점과 성경적인 관점과 실제로 우리 주변에 살고 있는 미셔너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 책에 가득 실려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미셔너라는 단어는 선교사님의 그 발명이에요? 아니면 또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사실 저는 미셔너라는 단어는 이 책에서 처음 보기는 했어요. 근데 그걸 손성교 선생님이 직접 만드신 용어인지는 잘은 모르겠고요. 그 전에도 미셔너라는 단어는 아무튼 뭐 저 개인적으로는 이 책에서 처음 접한 되게 신기한 단어라고 생각하고 제가 그래서 영어 사전에 한번 쳐봤어요. 미셔너라는 단어가 있는지. 그때 미셔너 이렇게 치면 이렇게 동의어로 미셔너리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걸 찾아보라고. 네. 그래서 아마 이런 용어들이 계속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끝? 네. 근데 이제 끝내기는 좀 아까워가지고요. 우리 질문들을 받으시면서 해야 될 것 같아. 네. 뭐 우리 미미님 안 궁금해? 풀뿌리 선교 하나도 안 궁금해요? 이미 하고 계셔가지고. 그 풀뿌리는 뭐 그레스루트 그거예요? 네, 그런 것 같은데요. 풀뿌리? 네. 풀뿌리 선교.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직접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민주주의에 참여하는 게 풀뿌리 민주주의다. 그래서 이제 직접 선교하는 시대가 됐다. 그런 분들이 풀뿌리 선교사이다. 우리 모두 선교사. 네. 우리 그런 모두 거죠. 미셔너. 네. 거기에 뭐 그걸 설득하는 뭐가 있을까요? 어떻게 설득을 하시나? 어떤 변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이? 세상이요. 파송이냐, 뭐 보냄이냐 이런 것들이 왜 바뀌었을까? 아니요, 뭐 왜에 대해서 나와 있기보다는 그러니까 이제 사도행전에서 이제 보통 사람들이 선교사라고 하면 뭐 이제 바울 바나바를 제일 많이 생각하고 이제 그 모델이 어떤 면에서는 이제 제도화된 제도권의 선교였다면 실상 그분들보다 더 앞장서 가지고 디아스포라들이 자기가 있는 그 지역에서 원래는 유대인들이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 헬라 문화권에 살면서 그 사람들에게 그냥 그 생활권에 있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사실은 그분들이 뭐 굳이 이제 책의 용어대로 말한다면 미셔너의 성경적인 미셔너,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제 아마 그런 뜻으로 설명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이 책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 주변에서 그런 삶을 감당하고 있는 이제 그런 선교사들에 대해서, 풀뿌리 선교사들에 대해서 사례들이 설명하면서, 네, 사례가 몇 프로나 될까요? 그 내용이? 한 5분의 1? 5분의 1 정도는 네. 사례고 나머지는 이제 또 네, 설명이시고. 나머지는 뭐 역사적인 관점 그리고 성경적인 재밌는 거 관점. 뭘까요? 거기 재밌는 거. 여기 재밌는 거요? 의외에 예상했던 풀뿌리 선교 딱 그러면 제목상 네. 그 단어들은 많이 들었던 단어들이라 많이 들은 단어의 조합이면 더 많이 듣지 않았을까. 그럴 텐데 의외
네. 뭐 없을까요? 예, 뭐 이렇게 막 아주 의외인 내용보다는 이 책이 가지는 가장 큰 장점은 쉽다는 것 같아요. 쉽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이제 뭐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체감해서 우리 모두 다 선교사다 이렇게 하는 것과 이제 진짜 소위 전통적인 선교사님이 이런 것도 선교다라고 말해주는 그리고 그것을 이제 손정교사님 특유의 재치 있고 쉬운 화법으로 그려내고 있다는 것이 책의 장점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책을 좀 소개하면서 지역 교회 아까 잠깐 제가 얘기하긴 했는데 지역 교회 선교부에서 이제 그런 선교부를 담당하는 선교 부장님들이 같이 그 선교 부원들한테 읽히기에 되게 좋은 책이어서 교회를 좀 염두에 두셨구나. 네, 그래서 네, 그게 이 책의 강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역 교회 선교 담당자들이 네. 활용하기 좋은 네, 네. 쉬운 네. 풀뿌리 그리고 이제 선교책. 뭐 총체적 선교에서 이제 많이 얘기하는 게 이제 그런 부담들이 있으시대요. 뭐 내가 이제 뭐 의사고 교사인데 저는 그냥 일반 직장 생활을 하기 때문에 제가 영적인 일에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고 있지 못한데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뭐 목회자들 혹은 선교사님들 제가 뭐 후원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그런데 저는 그분들에 비해서 늘 부끄럽습니다. 이제 이런 태도를 가지는 분들께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고 계시는 것도 그렇죠. 그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처럼 아까 잠깐 얘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삶이 지탄받는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직장에 간다면 단지 그냥 직장에서 내가 의사고 교회에 가면 집사다가 아니라 직장에서도 나는 뭐 선교사다 내지는 나는 정말 내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그리스도인 미셔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참 그게 대단히 중요하고 당연한 것 같으면서도 네, 그 전환이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맞아요. 그죠. 자기가 하고 있는 그냥 일상의 영리 활동과 고객 상대 계약 그죠? 뭐 거래 매매 이런 게 있는데 그걸 갑자기 선교라고 말한다고?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맞아요. 보통은 선교 그러면 도드라지는 직접적인 예수에 관한 얘기가 상대방한테 전달되어서 그의 태도에 일정한 변화가 있을 걸 생각할 때만 선교 내지 전도라고 하는데 네, 네. 의사 선생님한테 아 당신 하는 거 선교예요라고 말했을 때 그런가? 이럴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일부러 한번 시비를 건다면? 네. 근데 이제 대신 이제 이제 손 선교사님 자체는 여전히 그런 이제 전통적인 선교사의 개념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막 소위 이렇게 막 뭉뚱그려 가지고 그렇게 하는 데에선 조금 구별이 있기는 있으신데 그래서 이 책에서 강조하는 한 파트는 이제 우리가 그냥 그래서 일상적인 직업을 다 선교사라고 말할 수 있다라기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삶의 진정성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되 복음을 말로 전하는 것도 충분히 훈련해야 된다. 이것에 대해서도 강조하고 계세요. 그건 강조하고 예, 계시면서도 단지 삶만으로만 뭐 그렇게 행동만으로 예수를 전할 수는 없으니 그렇죠. 복음을 전하는 말과 그런 행위로 예, 정말 그 커뮤니케이션에도 능통해야 한다. 이제 이렇게 좀 강조하고 계시죠. 근데 보니까 뭐 이제 요즘에 이런 전통적인 선교와 더불어서 이제 아까 그 BAM이라고 비즈니스 에즈 미션에 이제 조금 더 제가 느낄 때는 좀 더 상위 파트 RAM이라고 라이프 에즈 미션. 거기랑 연결되겠네. 네, 근데 이제 그쪽은 뭐 이제 그 예전에 그 뱀보다 네. 램이에요? 그죠. 뱀보다 램이죠. 아이고 재밌네. 네, 그냥 그러니까 말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지만 일단 삶으로 먼저 전하고 필요하면 말도 하는.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런 좀 강조점이 있는 것 같고요. 이제 요 우리 풀뿌리 선교는 삶은 삶으로 진정성 있게 살고 우리가 선교적인 삶을 살되 아무튼 복음을 꼭 말로도 전할 수 있어야 된다. 이제 이쪽에 조금 더 방점이 있는 이제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뭐 너무 완벽한 책이어서 더 질문이 없으신 우리 거죠? 선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유명한 그손 대표님이 유명한 분이잖아요. 네네. 족자카르타 한 지역의 네. 학생 캠퍼스 사역을 맞아요. 하면서 일정한 성과를 뚜렷하게 내시고 그죠? 네. 그리고 이제 돌아오셔서 조이의 이제 대표가 되셨는데 그분의 족자카르타 이야기가 있죠. 책 제목이 이게 뭐더라? 네. 조이 뭔데? 네, 조이 스토리. 조이 스토리. 그리고 족자비안 나이트, 뭐 소라비안 나이트 이런 족자비안 나이트 시리즈가 나이트. 있죠. 네. 그런 지역에서 그런 일을 하셨고 수십 년 동안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책과 더불어서 실은 책을 한 권 더 가지고 왔어요. 네. 제가 이제 지난번에 한번 우리 복파 플러스 녹음하면서 이제 케이프타운 서약과 그때도 조이 선교의 책 순례자가 순례자에게 그 책을 같이 좀 소개하면서 한번 밀어본 조이 VP라고 제가 그때 조이와 IVP 콜라보 해가지고 한번 밀었는데 반응 나름 괜찮아요. 저 오늘 정모세 관심 오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 책과 더불어서 우리 IVP에서 하나님 자녀들의 선교라는 책이 나왔는데 그거 이제 언제 이 나왔어요? 책은 미안한데 언제 나왔어요? 이것도 최근에 나온 책이에요. 아, 이번에 나온 것 같다. 네네네. 아, 네네. 하나님 그래서- 자녀들의 선교. 네, 이제 이 책은 그 하나님 백성의 선교라고 그렇죠, 크리스토퍼 그렇죠. 라이트가 지은 그 책을 읽고 감동을 받으신 저와 같이 화평맘 같은 엄마들 네 분이 이걸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읽히면 좋을까? 이 하나님 백성, 그러니까 아이들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아이들에게 이 하나님 백성의 선교를 어떻게 읽히면 좋을까? 어떻게 같이 나눌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이제 제목을 약간 변형시켜서 하나님 자녀들의 선교라는 이름으로 그 네 명의 엄마들이 그 책의 내용을 기반으로 아이들이 읽기 쉽게 그 내용 전반을 새롭게 꾸린 이제 그런 책인데요. 이것의 부제는 온 세상을 품은 청소년을 위한 일상 선교 이야기 어이구.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책을 보면 이 안에 막 만화도 있고 이런 사파들이 들어가 있고 실제로 아마 본인 아이들이 겪었던 일들인 것 같은데 아이들이 학교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까? 뭐 예를 들면 뭐 학교 폭력이나 뭐 왕따 문제나 교회는 다닌다고 하지만 되게 이기적인 아이들을 볼 때나 이제 이런 때 같이 고민해 볼 수 있는 사례들을 여기에 같이 넣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풀뿌리 선교와 이 하나님 자녀들의 선교를 같이 읽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교회 네. 선교단체 다 모두 네. 왜냐하면 이제 필요하겠네요. 그 하나님 백성의 선교는 책 자체도 좀 두껍고 일단 두꺼우면 좀 읽기에 엄두가 잘 안 나잖아요. 그리고 왠지 어려울 것 같고 그리고 듣고 오면 사용하게 되죠. 읽는 게 아니라. 미숫가루를 받친다든지 뭐 이렇게.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하나님 자녀들의 선교 책이 이제 쉽게 그러니까 요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책의 이 두 책의 장점은 둘 다 쉽다는 데 있고 오케이. 그래서 이 하나님 자녀들의 선교를 먼저 읽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시다에 대한 개념을 좀 잡고 나서 풀뿌리 선교를 같이 읽으면 엄마와 아이가 다 같이 읽고 얘기할 거리들이 생기는 엄마는 화평맘이 엄마대로 화평이하고 할 때 할 일이구나. 그게. 네, 그렇죠. 화평이와 또 온유와. 온유와. 네. 아. 제가 그래서 이렇게 읽으면 어떨까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하면서 요 조이 VP 밀어봅니다. 네. 네. 조이에서 나온 네. 풀뿌리 선교, 네. IBP에서 나온 하나님 하나님 자녀들의 자녀들의 선교. 선교. 이 저자가 네 분의 엄마. 네. 이름이 다 나왔나요? 강남숙, 박은정, 상지영, 이지성. 네. 예, 요 엄마들이 고처역금 이렇게 쓰여 야, 있어요. 재밌다. 왜 네. 이게 재밌는 게요? 이제 저 하나님 백성의 선교랑 하나님의 선교라는 그 크리스토퍼 라이트의 책이 네. 그 생각보다 긴 그 영향력을 끼치고 있어요. 지금도 보면 이번에 로잔 모임에서 알게 된 건데 전국에서 지금 하나님 백성의 선교나 하나님의 선교라는 책을 읽는 팀들이 좀 있어요. 그 두꺼운 책을. 그 희한해요. 하여튼 서울에서도 있고. 그게 이번 로잔 대회 좀 그 영향이라고 볼 수 있나요? 아니요. 그거 상관없이 별도로 돌아가는 겁니다. 별도로 돌아가는데 지금 일반 그 뭐 모임엔 제가 적어도 세네 팀이 전국에서 그 책을 갖고 뭐 커리큘럼도 만들고 이게 제일 좋은 책이다 하면서 읽히고 있다는 게 나 너무 신기했어요. 한 군데가 아니고 지금 뭐 크리스토퍼 라이트의 소망이기도 하겠지만 바야흐로 로잔 대회도 있고 등등 볼 때 선교라는 단어로 기독교를 한번 다시 볼 필요가 있다는 느낌이 저도 좀 많이 들어요. 선교라는 걸 중심에 둔 적이 내가 별로 없었고요. 그런 좀 느낌이 있었고 오히려 뭐 총체성, 하나님 나라, 변혁, 복음 증거 이렇게는 말해도 선교라는 말은 너무 큰 그림 같아서 안 썼는데 다시 이렇게 보니까 선교를 중심으로 모든 걸 좀 재편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오늘 화평맘님께서 네. 풀뿌리 선교와 하나님 자녀들의 선교 네. 소개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